안녕하십니까. 중장기 개방이행사업단 PM 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생성된 공공데이터를 등록하고 개방하는 공공데이터 포털과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의 목차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장은 공공데이터와 공공데이터 포털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2장에서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서 기관 담당자분들이 이용하는 업무 시스템인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은 기관 담당자분들이 공공데이터와 관련해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일반 국민들은 접속할 수 없습니다. 3장에서는 파일 데이터, 오픈 API, 표준 데이터 형태의 공공데이터 목록 구성과 개방을 설명합니다. 4장에서는 기관 보유 정보 시스템의 원천 데이터를 개방하는 중장기 개방 사업을 설명하고 5장에서는 관련 문의처 및 참고 자료를 안내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 대한 소개입니다. 공공데이터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개념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의미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공데이터법이라고 약칭해서 부르겠습니다. 공공데이터법의 정의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 즉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이 법령 등에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생성, 수집,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개별 기관들이 생성한 공공데이터는 교육, 국토관리, 공공행정 등 16개 분야로 분류돼서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의 이용자들은 이 분류 체계를 이용해서 좀 더 빠르고 쉽게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은 data.go.kr URL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여러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생성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일반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통합 창구입니다. 공공데이터법에 따라서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고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공공데이터가 망라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날씨 정보 앱이나 버스 위치 정보 앱 등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일상에 공공데이터들이 이미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체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데이터법에 따라서 개별 기관에서 생성되거나 보유 중인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및 개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된 데이터는 일반 국민, 개발자, 민간 기업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공공데이터를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개발자나 창업자들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웹이나 앱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존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신규 비즈니스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쇼핑몰의 핵심은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을 정확하게 배송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지번 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핑몰은 기존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환해서 알려주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도로명 주소 조회 서비스라는 공공데이터가 이용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데이터가 활용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겪은 코로나19 이슈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공적 마스크를 판매 중인 약국의 위치나 마스크 보유 현황 등을 공공데이터로 제공한 바 있고, 과거 요소수 사태 때도 주유소별로 요소수의 보유 현황과 가격,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해서 문제 해결에 일조했습니다. 이번에는 공공데이터의 제도적 기반과 제공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 중에서 공공데이터 개방과 유사하게 정보 공개라는 정책이 있는데 두 개념이 유사해서 많은 이용자분들께서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소관 법률을 보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합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주요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 차이로 인해서 제공되는 데이터의 범주와 제공 형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기계 판독이 가능한 전자적 형태의 자료 또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보 공개는 특정한 공개 형태가 없고 전자적 또는 비전자적 자료와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 출력물은 기계 판독이 불가능한 자료 형태이므로 정보 공개에만 해당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데이터 제공 신청 민원을 제기할 때에도 정보 공개에 대한 청구는 data.go.kr이 아니라 open.go.kr을 참고로 합니다. 데이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는 국민 편익 향상, 비즈니스 창출, 전자적 자료 형태에 모두 부합되는 데이터 유형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에 해당하는 데이터입니다. 반면에 기관장 업무 추진비나 회의록 등은 국민의 알 권리 혹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에 부합되는 데이터 유형이므로 공공데이터 개방보다는 정보 공개에 해당하는 데이터입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등록된 공공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선 업데이트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용량 데이터의 제공 방식인 오픈 API 방식이 있습니다. 오픈 API는 일반 사용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데이터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픈 API는 실시간성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생산하는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 바로 이용자가 업데이트된 값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픈 API 형태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는 버스 운행 데이터, 기상 데이터 등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시시각각 데이터 값이 변하는 데이터로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현행화된 데이터 값을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파일 방식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는 되지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될 필요가 없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형태입니다. 파일 형태의 공공데이터는 일반 국민이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 형태 공공데이터의 예시는 수출입 통계, 범죄 통계 등 수치성 혹은 통계성 자료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월별, 분기별, 연도별 주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는 되지만 실시간적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될 필요는 없습니다. 공공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 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포맷에 대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수준을 정의하고 있는데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는 가급적 오픈 포맷 3단계 이상으로 데이터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한 화면입니다. 각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일 데이터 및 오픈 API 서비스는 교육, 국토관리, 공공행정, 재정금융 이렇게 등의 16개 분야 공공데이터와 국민 수요 기반으로 선정한 국가중점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파일 데이터는 이용자가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오픈 API는 실시간성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표준 데이터는 데이터를 구성하는 항목과 속성 정보를 동일한 포맷으로 표준화한 전국성 데이터로 각 지역과 기관에 병합된 데이터를 파일 데이터와 오픈 API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합니다. 또한 이슈 및 추천 데이터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일괄 제공합니다. 국가 데이터맵 서비스를 통해서 공공데이터의 소재 정보와 데이터 간의 연관 관계를 쉽게 조회하도록 시각화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시각화, 분석 서비스, 국민 참여 지도 등의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포털에서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공공데이터 이용자들이 포털을 통해서 데이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제공 신청은 공공데이터법 제27조에 따라서 법적으로 10일 이내에 데이터 제공 여부를 개별 기관에서 확정해서 신청자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는 개방 데이터에 대한 품질 개선을 위해서
오류 신고와 담당자 문의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에 대한 오류 사항이나 데이터 관련 문의 사항을 개별 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 담당자가 오류 및 문의 사항을 접수하면 제공 신청과 마찬가지로 10일 안에 이에 대한 조치나 답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자들 간의 각종 문제 해결 방안, 개발 노하우, 데이터 가공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개발자 네트워크와 Q&A 등을 통해서 공공데이터 포털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은 공공기관 담당자가 공공데이터 포털에 데이터를 등록 관리하고 이용자의 각종 요청사항들을 처리 등록하는 시스템입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8조와 시행령 16조에 근거해서 실무 담당자분들은 공공데이터를 포털에 공표하고 양질의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이러한 등록은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공공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곳이면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공데이터를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다만 생성 수집되는 공공데이터 중에서 경영지원 등 기관 운영과 관련된 정보와 개별법에 의해 공개가 불가능한 데이터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계획, 결과보고, 보도자료 등은 정보 공개성의 데이터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의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계정의 이메일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회원 가입을 위해서 올.data.go.kr에 접속한 후에 회원 가입을 클릭합니다. 자신이 속한 기관을 검색해서 선택한 후에 필수 입력 사항인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의 이용 약관을 확인하고 약관 동의를 체크합니다. 이후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기관명과 이름은 이전 단계에서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아이디는 사용할 아이디를 입력한 후에 중복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비밀번호 확인은 입력한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다시 입력합니다. 이메일 인증 후에 소속 부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소속 부서 전화번호에는 내선번호를 입력하고, 전화번호나 부서 변동 시에는 즉시 현행화하셔야 합니다. 휴대폰 번호는 반드시 사용하고 있는 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가입 완료를 클릭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실무 담당자가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했을 때 볼 수 있는 메인 화면입니다. 화면 좌측에는 실무 담당자가 사용하는 각 업무별 메뉴가 정리되어 있고, 데이터 개방 검토 현황이나 신청 접수 현황, 활용 현황, 업데이트 주기가 도래하고 있는 개방 데이터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데이터의 목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유형은 파일 데이터, 오픈 API, 표준 데이터 등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파일 데이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일 데이터는 말 그대로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데이터이며, 별도의 공공데이터 포털 로그인 없이도 대국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파일 데이터 화면에서 각 파일 데이터 목록명을 클릭하거나 미리 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기성 데이터인 경우에는 과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는 500MB 이하의 파일만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이 큰 경우에는 샘플 데이터를 등록한 후에 활용 신청에 대해 개별로 전달하거나 링크를 통해서 각 제공기관의 웹페이지로 연결되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 API는 서비스 개발자 등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쉽고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입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는 로그인해서 활용 신청만 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오픈 AP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로 업데이트가 빈번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 갱신이 발생하는 데이터를 API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오픈 API 활용 신청을 하면 테스트 등을 위한 개발 계정을 부여받아서 하루에 10,000건까지 호출할 수 있으며, 서비스 운영 등을 위해서 그 이상의 호출이 필요할 때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운영 계정을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표준 데이터입니다.
공공데이터법 제23조 등에 따라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개방 데이터의 항목명과 데이터의 구조, 형식 등의 개방 표준을 정의했습니다. 표준 데이터는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에 맞춰서 각 기관에서 등록한 공공데이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 주소, 연락처, 수량, 금액 등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주차장, 도시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 기업, 무인 민원 발급 정보 등 300종의 다양한 표준 데이터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각 제공기관이 개별적으로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한 표준 데이터는 이용자의 활용성을 고려해서 각 표준 데이터별로 전국성 데이터로 병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 데이터는 XLS, CSV, 오픈 API 등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 절차입니다. 제공할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실무 담당자의 검토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데이터 명칭이 규칙에 맞지 않거나 설명이 부족한 경우에 등록이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실무 담당자에게 반려를 통보받았을 시에는 반려사항에 대해서 조치해서 재등록을 진행합니다. 실무 담당자 검토 확인이 완료되면 이후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서 데이터 심의를 진행합니다.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의 심의에서 반려될 경우에는 실무 담당자 검토 반려와 같이 해당 반려 사유에 따라 조치합니다.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서 승인을 하면 다음 날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대국민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 파일을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좌측 메뉴의 데이터 등록 현황 중에서 파일 데이터 등록을 선택하면 기관에서 현재 등록한 개방 파일들을 조회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화면의 오른쪽 상단 파일 데이터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데이터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등록 시에는 파일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명칭이나 BRM, 키워드, 데이터 설명, 제공 대상, 국가 중점 데이터 여부, 제공 신청 여부 등 파일 데이터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메타 정보를 기입합니다. 목록 명칭을 기재 시에는 직관적인 명칭을 권장드립니다. 업무 분류 체계는 BRM 분류 체계에 맞게 조회해서 선택합니다. 키워드는 데이터 검색 시에 검색어로 연결되는 사항으로 기관명과 데이터명을 제외하고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연관 단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설명은 개방 데이터에 대한 소개를 작성하는데 200자 이상으로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기타 다양한 입력 항목에 대해서 충실하게 입력합니다. 개방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메타 정보를 입력하고 파일을 선택해서 업로드한 후에 화면 하단의 등록 버튼으로 공공데이터 포털에 파일을 등록합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도움말을 참고할 수 있으며 개방 데이터에 대한 심의 반려 케이스들은 반려 사유 다운로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공공데이터 활용성 진단 지수 중에서 이해 가능성 기준값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방 파일의 업로드가 불가하도록 되었는데 화면의 입력 정보를 충분히 기입하고 하단 진단 시뮬레이션 버튼을 클릭해서 기준값 달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 활용성 지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된 데이터에 대해서 수요자 관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데이터 활용성을 정의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정량화된 진단 서비스를 통해 활용성 지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활용성 진단 지표에는 이해 가능성, 가공 편의성, 연계 가능성, 준수성, 중요성 등 5가지로 정의되어 있는데 현재 AI 레디 관점을 반영해서 지표 개선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활용성 진단 지표 중 이해 가능성은 개방 데이터를 직접 열어보지 않고서도 데이터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키워드나 설명 등의 메타데이터를 충분히 입력하라는 취지의 지표인데 올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에 평가 지표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공데이터 포털에 데이터를 개방할 때에도 입력된 메타 정보를 기준으로 이해 가능성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 15점 이상을 충족해야만 공공데이터 포털에 파일이 등록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능성 지수 15점을 충족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메타 정보 입력은 개방 데이터에 대한 키워드를 5개 이상 입력하고 중복 구문이 제거된 200글자 이상의 설명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기관이 보유한 정보 시스템의 테이블 목록을 기준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전면 개방을 진행하는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네거티브 방식의 전면 개방이란 법령에 의해서 개방할 수 없는 정보 외에 모든 정보를 개방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장기 개방 이행 사업은 원천 데이터의 개방, 네거티브 방식의 전면 개방, 비식별화 및 분리 개방, 공공데이터 포털의 개방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선 정보 시스템에서 테이블 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원천 데이터를 대상으로 가급적 가공되지 않은 로우 데이터 형태로 개방합니다. 법령에 따라 개방 불가한 정보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를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입니다. 인정되는 개방 예외 사유는 정보공개법 구조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의하는 8개 성격의 정보입니다. 다만 기관 내 인사회계 등 경영지원 시스템이나 보안 및 성능 관리 등 시스템 관리 목적의 시스템, 그리고 미사용, 백업, 로그 테이블 등은 예외적으로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7조를 근거로 8가지 개방 제외 대상, 즉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들 민감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로 개방을 검토하는 적극적인 개방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중장기 개방 사업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포털 사이트에 개방된 정보는 공공데이터 포털의 URL 링크로 연계해서 개방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정책 이행 상황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실태평가가 진행됩니다. 실태평가는 정부 및 지자체 혁신평가에 반영되며 특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됩니다. 중장기 개방 사업을 통해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 실적도 이 실태평가에 반영됩니다. 평가 지표 중에서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지표가 있는데 중장기 개방 사업을 통해서 매년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3개년 개방계획을 정비하고 목표된 개방계획을 이행한 현황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년부터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각 기관 정보 시스템의 메타 정보는 기관 메타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중앙으로 집중되고 중앙 메타 관리 시스템에서 다양하게 분석 및 활용됩니다.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에 대해서 39종의 메타 정보 항목이 관리되는데 중장기 개방 사업은 이러한 메타데이터 테이블 목록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기관에서 보유 중인 정보 시스템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중앙으로 집중되고 그 중앙 메타데이터의 테이블 목록을 입수받아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사업 진행 단계는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테이블 단위로 개방할지, 개방 제외할지, 개방 여부를 결정하는 개방 대상의 확정, 개방 대상으로 확정된 테이블로 개방 목록을 구성하고 개방 연도를 결정하는 개방 계획 수립, 개방 목록에 해당하는 개방 데이터 파일을 포털에 업로드하고 승인받는 개방 이행, 개방 이행한 결과를 등록해서 평가 실적으로 인정받는 개방 이행 결과 등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개념적으로 순차적이지만 개방 이행은 별도로 먼저 진행하고 추후 개방 목록과 연계해서 이행 결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의 개방 여부 검토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테이블의 메타 정보에는 공개, 비공개 유형이 있습니다. 각 정보 시스템의 메타데이터를 기관 메타 관리 시스템에 등록할 때부터 기관에서 이미 공개와 부분 공개, 비공개로 테이블의 공개 유형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개방 사업을 통해서 테이블을 개방할 때 전체 컬럼이 아닌 일부 컬럼만 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개 유형이 공개인 테이블과 부분 공개인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개방 대상으로 여기고 검토합니다. 공개 유형이 비공개인 테이블은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컬럼을 개방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방을 검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할 수 없는 테이블은 명확한 개방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개방 제외 사유 유형은 법령상의 비공개, 안보 및 국방, 개인정보, 법인의 영업비밀 등 정보공개법 구조의 8가지 비공개 대상 정보를 포함하는 1호부터 8호와 현실적인 예외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9호, 이미 개방한 테이블을 의미하는 10호입니다. 개방 제외 사유 중에서 9호 시스템 관리성 및 기타는 경영 지원이나 시스템 성능 관리 등 기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들과 미사용, 백업, 로그 등 실제로 개방하기 어렵거나 개방 이후 활용이 현저히 저하되는 예외 케이스들이고 10호 기개방은 이미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된 테이블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메타데이터의 공개 유형이 비공개로 분리된 테이블에 대한 개방 검토 기준입니다.
우선 비공개 테이블임에도 비공개 사유가 구체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기관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비공개 사유가 관리되고 있다 하더라도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나 이미 기관 내 홈페이지나 개방 포털에는 개방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개방 가능성을 재검토합니다. 비공개 사유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라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민감 정보가 기술적으로 분리 가능하다면 해당 테이블을 개방 대상으로 선정하고 민감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로 개방할 수 있도록 검토합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예시된 교수 강의 시간, 경매 신청 물건 등의 테이블은 비공개 테이블로 관리되고 있지만 비공개 사유가 비어 있거나 하이픈 등으로 잘못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이블들은 개방 대상으로 재검토합니다. 비공개 사유가 엉뚱하게 잘못 관리되고 있는 경우도 개방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화면에서 치료제로 대기본 테이블의 비공개 사유는 로고성 테이블인데 한글 컬럼명 항목의 컬럼 구성을 보면 로고성 테이블로 보이지 않습니다. 수료증 출력 이력 테이블의 경우도 비공개 사유에 시스템 정보로 해킹 위험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컬럼 구성을 보면 역시 시스템 정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비공개 사유가 잘못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 개방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예시된 테이블들의 비공개 사유를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비공개되고 있지만 해당 테이블들은 통계성 테이블들로 개방하더라도 해당 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당 테이블은 공개가 가능함에도 시스템의 근거 법령을 확대 해석해서 전체를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테이블 단위 개방 가능성을 재검토합니다. 화면에 예시된 테이블들은 산림재에 관련해서 민감 정보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지만 구성된 컬럼을 보면 민감 정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민감 정보가 해당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합니다. 화면에 예시된 연평균 교통량 내역 테이블은 비공개 테이블로 관리되고 있지만 기관에서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에 이미 개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방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이렇게 기관의 개별 포털에서 개방되고 있는 데이터는 별도의 개방 파일 등록 없이 공공 데이터 포털의 URL 링크로 개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민감한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경우 해당 민감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개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원본 테이블은 5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입원 날짜를 제외하고 3개의 컬럼만으로 개방한 사례입니다. 최종 개방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단순 아이디나 순번 같은 식별 정보 외에 유의미한 컬럼 3개 이상을 최소 등록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술적 분리는 컬럼 외에 데이터 로우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방 대상 테이블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테이블의 전체 컬럼 또는 전체 데이터 로우를 개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습니다. 개방 대상 테이블의 선정이 끝나면 1개 이상의 테이블로 개방 목록을 구성합니다. 개방 목록은 공공 데이터 포털의 데이터를 개방하는 단위가 됩니다. 화면의 예시는 인허가 정보 테이블, 소유주 정보 테이블, 영업 상태 정보 테이블, 3개의 테이블을 병합해서 숙박업소 영업 상태 정보라는 개방 목록을 구성한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블의 전체 컬럼이 아니라 각 테이블의 일부 컬럼들로 개방 목록을 구성했습니다. 개방 이행은 기관의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서 개방 목록의 레이아웃대로 개방 파일을 구성하고 공공 데이터 포털에 개방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의 파일 데이터 등록 화면을 통해서 개방 파일을 업로드하면 기관의 실무 담당자 검토 확인과 공공 데이터 활용 지원 센터의 심의를 거쳐서 공공 데이터 포털에 대국민 조회됩니다. 물론 링크 데이터와 오픈 API 형태 개방도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처와 참고 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 운영과 파일 링크 API 개방 관련 문의는 1588-0182번으로, 표준 데이터셋 문의는 1600-2187번으로, 중장기 개방 사업은 1533-5912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에 가입하시고 좌측 메인 메뉴의 정보 공유를 이용하시면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고 중장기 개방 이행 사업과 관련해서 상세한 실무 가이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공공 데이터 포털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을 통한 공공 데이터 개방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